자, 이번 시간에는 네틀리파이의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틀리파이의 배포를 하려면 Git과 연동을 해야 되겠죠? GitHub에서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 Git을 연동한 다음에 Git 소스를 이용해서 네틀리파이에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com에 들어가 볼게요. 자, github.com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장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새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미니멀 포트폴리오 리액트 다베이스라고 해볼게요. 자, 배포를 하려면 퍼블릭으로 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죠? Create Repository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동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여기 env 로컬에다가 환경 파일 만든 거 있거든요. 자, 이 환경 파일을 GitHub에 올라가면 안 되죠? git ignore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넣었고요. 자, 저는 그냥 최종본만 git에 연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점 눌렀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 커밋하고 마스터 브랜치를 메인으로 변경하고 연동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작업할게요. 커밋은 그냥 기본 커밋 넣겠습니다. 해주고 마스터에서 메인으로 브랜치 이름을 변경하고 git remote add origin 해서 연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푸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됐고, 그러면 좀 전에 git 계정 새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해서 소스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readme는 좀 할게요. 자, 메인 브랜치에다가 우리가 기술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요 git 주소를 이용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주소의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어차피 이 계정과 연동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틀리파이에 가볼게요. 자, 네틀리파이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GitHub 계정과 연동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미 한번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Add New Site 눌러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Import on Existing Project에서 존재하는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GitHub와 연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되어 있던 GitHub 계정과 연결이 됐고요. 스파베이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1분 전에 만든 요 프로젝트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트에 이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y portfolio. 자, 일단 체크 ability 해볼게요. not available 그러면 react 다베이스. 네, available 해서 이렇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branch는 메인이었고요. base 디렉토리는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명령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빌드 디렉토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환경 변수 등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env 로컬에 만들었던 환경 변수가 있으니까 해당 변수 등록하겠습니다. 자, 변수명 가져올게요. 자, env 로컬에 만들었던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메모장에 메모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명 넣어주고 값 넣겠습니다. 해서 넣어주고 new variable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환경 변수를 등록하고 deplo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자, 그러면 빌드를 시작하고 있고 에러가 있다면 실패한 원인을 찾고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배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실패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클릭해서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빌딩 부분에 fail이라고 나와 있어요. 클릭해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내용을 참조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AI가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Why did it fail? 왜 실패했지? 라고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를 해봤더니 footer와 about과 컨택 부분에서 href의 속성의 값에 워닝이 있네요. 특별히 다른 에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href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 footer와 about과 컨택 부분에 이게 그냥 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오류가 나거든요. 해당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금 보면 이 좀 전에 워닝을 만약에 지금 여기 워닝을 에러로 간주를 해서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환경 변수를 추가해서 이 부분을 워닝 부분은 에러가 아니니까 무시하게 요 설정을 넣어도 돼요. 자, 일단은 푸터 부분에 한번 가볼게요. 컴포넌트의 푸터 보고 있고요. 푸터 부분에서 이런 부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빈 샵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는 정식에 링크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린 지금 임시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슬래시로 바꿔주고 있고요. 헤더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헤더 부분에는 특별한 거 없네요. 페이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out에도 있었고요. 컨택에도 있었습니다. 그냥 일단 빈 주소 들어가게 했어요. 홈 부분에도 혹시 있나 볼게요. 없고요. 크레이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파일들 모두 저장을 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세 다시 올려야 되겠죠? 커밋 좀 할게요. 다 똑같은 에러 왔으니까 href 수정이라고 할게요. 커밋하고 바로 그냥 푸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푸시했고 다시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만히 있어도 빌드가 다시 돼요. 근데 여기에서 retry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retry에서 최신 브랜치의 커밋으로 다시 시도해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의 deploy 배포가 in progress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ew 부분에서 빌딩이 될 것 같아요. starting up에서 시작하고 있고 진행이 되겠죠. 빌딩 중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진행 상황이 이렇게 해서 쭈루룩 쭈루룩 나오고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패했네요. fail 다시 실패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던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임포팅 하고 있는데 선언이 없대요. without declaring 해서 디펜던시 부분에 이 부분에 선언이 없답니다. 그러면 저 부분을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 디펜던시 부분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패키지 제이슨을 보면 여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추가가 되도록 좀 전에 복사한 내용을 설치해 볼게요. 터미널에 가서 npm install 하고 좀 전에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가 됐고 여기 좀 전에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바벨 디펜던시가 추가된 거니까 커밋 좀 할게요. 그냥 add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갔고 지금 현재의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리빌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etry with latest branch commit 해서 다시 한번 최신 커밋으로 빌딩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new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드 중이고요. 들어가서 상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행 중입니다. 자, 빌딩 부분에 일단은 또 fail이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서 fail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why did it fail 해서 실패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와 portfolio single에서 지금 보면 no unused var 해서 선언은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변수가 있답니다. create.js에서 create client가 요거 안 쓰고 있다니까 얘를 쓰든가 아니면 지우든가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portfolio single.js에서는 여기도 지금 never use 해서 사용하지 않는 요거 링크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use 이펙트 부분에서 current id가 바뀌었을 때 다시 상세 내용을 가지고 와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로컬에서
앱을 실행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벌셀이나 또는 네틀리파이에다가 배포를 할 때 유지 이펙트 안에 디펜던시가 없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워닝을 뽑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일단은 create.js 부분에 가서 이 부분 안 썼다고 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create.js 볼게요. 자, create.js에서 import는 했는데 안 쓰는 게 있나 봐요. 여기 안 쓰는 거 있네요. 자, create client 부분을 안 쓰고 있으니까 지우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싱글이었죠? 포트폴리오 싱글에 가서도 여기 current id를 디펜던시에 넣으란 얘기예요. 가보겠습니다. 싱글에서 지금 우리가 use 이펙트로 해서 생명주기 함수를 쓰고 있는데 이 생명주기 함수에서 원래는 이렇게만 되더라도 얘가 한 번만 작동하지만 지금 더 바람직하게는 혹시나 이 페이지 안에서 current id가 바뀌었을 때는 이 안에 함수가 한 번 더 실행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네틀리파이는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urrent id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current id가 바뀌었을 때 얘가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이 뜻은 최초 한 번은 실행되고 혹여나 이 페이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current id가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금 해당 페이지 내용을 조회해서 그거를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바꿨고요. 그러면 create.js에서는 우리가 요거 사용하지 않은 변수를 지웠어요. 요 변수를 제거했고요. create client를 지웠고 delete 커밋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 포트폴리오에서는 current id를 추가했죠. current id를 add했다라고 해서 해당 부분 커밋을 각각 하겠습니다. 자, create.js 스테이지에 올리고 여기 눌러서 스테이지에 올리고 해당 부분의 커밋 여기서 아까 client 여기 사용하지 않은 create client 제거했습니다. delete 해서 커밋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싱글에서는 여기에다가 current id를 dependency를 이렇게 추가해 줬어요. dependency add 해서 해당 부분 스테이지에 올리고 커밋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커밋을 해주고 깃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try with latest branch commit 해서 넣어줬어요. 자, 다시 빌딩하고 있고 클릭해서 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페일 했고요.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서 페일 했는지 볼게요. 링크 부분 이거 안 지웠네요. 아까 포트폴리오 싱글 JS에서 링크 포트폴리오 싱글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해당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두 다 제거를 했고요. 링크 변수 제거했다라고 하니까요. 링크 딜리트 해서 일단은 커밋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앞서 중간에 환경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워닝을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해당 부분은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모든 에러를 다 수정했으니까 빌드가 성공할 걸로 예상합니다만 추가하는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가볼게요. 자, 지금 디플로이에 가보면 지금 자동으로 제가 여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빌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소스가 변경이 되면 별도의 다시 이 사이트에 와서 빌드를 다시 해라고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빌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스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면 굉장히 편해요.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디플로잉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성공을 하면 여기 부분에 이제 주소가 생길 거고요. 그 주소로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 없이 페이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앞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 변수 이제 다 컴플릿 나왔죠? 그러면 지금이 완벽한 상태고요. 혹시나 저런 사소한 앞서 워닝을 에러로 간주해서 안 되는 부분 무시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배포 설정 부분에 가서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 사이트가 완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버튼 클릭했어요. 오픈 프로덕션 디플로이 해서 봤고요. 설정에 가서 여기 디플로이 세팅에 가서 환경 변수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만들면서 추가를 했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환경 변수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세팅 부분의 configure 설정 부분에 가서 왼쪽 메뉴에 보시면 환경 변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경 변수 부분에 가서 여기다가 변수를 add variable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기존에 2개 있었는데 하나 더 해서 아까 ci라는 변수명의 값을 false로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한번 일단은 뭐 지금은 에러는 없지만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add on single variable 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름을 ci라고 했고요. value를 여기서 false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앞서 href의 속성의 값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변수가 있다는 그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빌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에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캔슬 했고요. 자, 여기 주소 이렇게 들어가서 이 주소가 이렇게 셋업을 해서 열어봤고요. 자, 그러면 목록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목록의 상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상세를 클릭했을 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 코드 로컬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 해당 페이지가 잘 나오지만 지금 여기에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 네틀리파이는 얘를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네틀리파이에서는 무조건 리액트로 만들어진 앱들은 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즉 주소의 뒤에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우팅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라우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 표시 들어왔을 때 해당 주소에 맞는 컴포넌트를 오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살리려면 설정을 바꿔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우팅이 되도록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가장 심플한 방법은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퍼블릭 폴더, 여기 퍼블릭 폴더에다가 파일명 퍼블릭 폴더 안에 언더스코어 퍼블릭 폴더 안에 언더스코어 리다이렉트라고 만들고 거기 안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주소 표시줄 뒤에 뭐가 들어오든 어디로 리다이렉트를 하라는 거냐면 index html 즉 첫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주소를 변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주소가 바뀌는 거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소스에서 주소 표시의 주소가 바뀌는 걸 반응해서 컴포넌트가 열리는 기능은 작동을 하되 네틀리파이가 우리가 만든 리액트 앱을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게요.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새 파일 redirect라고 만들어줬고요. 해당 폴더에 주소 표시에 뭐가 오든 간에 얘로 리다이렉트라고 해서 줍니다. 요 뒤에 200은 서버 통신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버는 요청된 리소스 index html을 성공적으로 반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틀리파이나 파이어베이스 호스트나 벌셀 등에서 SPA로 배포를 할 때 이런 거에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파일이 추가됐으니까 커밋을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배포를 다시 하겠죠. sync 해서 기세 연동을 해줬고 배포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deploy 메뉴를 클릭했고 여기 redirect add 부분 바뀐 거로 가지고 다시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부분에 문구가 published 즉 출판됨 이라고 나오면 배포가 완료된 거예요. 네, published라고 나와 있고 앞서는 없던 페이지라고 했던 부분을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상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홈으로 갔을 때도 당연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04번을 클릭해도 서페이지 이렇게 해서 해당 페이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틀리파이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스파베이스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 중에서 핵심 기능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해당 부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에 가서 우리가 지정한 버켓에 파일이 저장되는 부분까지 봤고, 그 다음에 어센티케이션을 이용해서 인증된 사용자, 우리가 추가한 인증된 사용자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구현했던 리액트의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는 과정이 관심 있으시다면 2월 6일에 개강 예정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해당 영상에 해당 과정의 커리큘럼과 상담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